그러면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터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10년 이상 운영을 해왔습니다. 32살. 이때부터 스터디를 운영했거든요. 이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스터디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10년을 한 것 치고는 젊기도 하고 스터디를 운영했던 그 멤버들도 굉장히 짱짱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운영적인 측면을 처음 얘기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공,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얘기 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방향성, 스터디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성장을 하더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스터디라는 걸 운영하면서 그동안 쌓였었던 노하우,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낙찰은 2억 원 상가로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3천억 이상의 매수, 매도를 직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가로 시작해서 주거용, 상가, 토지, 빌딩, 신축, 리모델링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자산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지혜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리스크. 그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좋은 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삼아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기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비나 조조가 될 수는 없어도 제갈량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스터디하면은 저희 스터디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 오늘 그 자리가 첫 번째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의 성장이 아니고 함께 성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이버도 그렇죠. 지식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걸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 끌어주는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지금 차라리 스터디를 하실 게 아니고 부동산 PT를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끌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는 게 편합니다. 돈을 내고 듣는 수업에 대해서는 끌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스터디는 누군가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이 돼 있어야지만이 지속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유의 힘이다. 왜냐하면 저조차 맨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보다 부동산 투자라는 걸 잘할 뿐이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시간을 나누는 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투자를 다방면으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 재개발 재건축 시장, 빌딩 시장,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자 조를 놔두고 하나씩 공부를 한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내가 1이라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할 때 누군가는 2에 대해서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함께 성장하고 나눈다.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를 쓰면서 내가 단시간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한 힘을 믿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타 스터디나 타 강사님들은 저희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나서 그냥 쏙 빼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2개, 3개, 4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곳저곳 스터디를 하면은 내가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나눌 때 성장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고수든 하수든 중수든 초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스터디는 6개월 스터디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스터디에 정을 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투자라는 것은요, 2년, 3년 지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희 스터디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2, 3년 지났는데 못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떠한 강사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수라서 우리의 말을 안 듣는 사람보다는 초보이면서도 고집 부리지 않고 함께 마음이 열린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토론 중요합니다. 제가 독불장군같이 한다 그러면 제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성장한다, 이거의 모토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스터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설문지를 저는 배포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멤버들 중에는 성공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20대 초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투자를 해서 냈던 성과였어요. 첫 낙찰이었습니다. 신탁 공매 처음 했습니다. 임대 맞춰주고 수익 냈습니다. 공투도 했습니다. 수익 계약했습니다. 상가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도 했습니다. 선순위 세팅해서 무피 투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한 스토리인 거예요. 이게 단기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지속성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발표를 계속 듣고 있어요. 매달 한 사람이 아니고 10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럼 나는 한 번 낙찰받았지만 10개의 낙찰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저희 스터디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대도 많이 했습니다. 뭐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해서 월 1000만 원 이상 벌었고요. 그 다음에 파티룸을 해서 월 300만 원, 음악 연습실을 해서 300만 원 이상도 벌었고요. 그 다음에 소사무실을 해서 5개 이상 창업을 하고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었던 이런 것에 대한 공유를 지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저희는. 생각해보세요. 공간대여 사업은 우리 스터디원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함께 공유하고 성장하는 그런 원동력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터디원 중에서는 애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견 같은 경우에는 뭐 애견 유치원인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스터디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애견 유치원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1억 원이 들지 않았는데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공간이 스터디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사도 많이 배출할 생각입니다. 현재 유명 강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뭐 제가 키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와 함께 몸담고 같이 치열하게 공부했었던 스터디원들 중에 유명한 강사가 되시고, 그러면서 저희 스터디원에게 되게 감사했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에 대한 방향성이죠. 성장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모르는 것을 함께 배운다. 예를 들어서 1조가 있다. 리더가 렌지니어야. 렌지니어는 아파트 경매만 봐. 그리고 2조 부의 지름길이야. 당신은 에어비앤비만 봐. 3조 당신의 리더는 홍길동이야. 이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만 봐. 그러니까는 각 조마다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공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궁금해 그러면 1조과 2조 임장 같이 가도 되고요. 3조가 1조 가서 같이 임장해도 돼요. 하지만 그거를 주최하고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조는 그 조인 거죠. 이게 함께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공부 그리고 나의 공부를 레버리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속입니다. 성장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라고 얘기해요. 내가 싫어하는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수업을 보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장한다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압박감, 강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장 보고서 같은 것도 쓸 거고요. 자신의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수집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라는 거는 스터디의 발전이거든요. 언제까지 이걸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발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미션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더딜지 몰라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 족장의 목표 그러면은 수익 달성. 이게 우리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조 임장이 있습니다. 3개의 조다 그러면 1주, 2주, 3주 A조, B조, C조 이렇게 평일날 임장 갑니다. 임장하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보면은. 그리고 꼭 참석해야 되는 모임이 한 달에 2번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임장에 대해서는 한 번은 꼭 참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셋째 주 토요일 오프라인 모임을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부동산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온전하게 집중하고 얘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공부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선택했었던 곳에서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 토요일 날 모여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의 주제는 대부분은 낙찰 사례입니다. 그래서 낙찰 진행사항을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얘기 나누는 것은 지금 현 시기에 돈 버는 부동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자랑을 찾았다 그러면 그게 전문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거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개미 눈곱만큼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에 아파트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피스텔이 될 수 있고요. 에어비앤비 될 수 있고요. 모텔, 숙박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쫙 나열해 본 다음에 우리에 맞는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TF를 또 꾸밉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선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돈을 벌어 갑니다. 사람들 움직이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큰 우리 모임의 목적이기도 하죠. 저는 어떻게든 간에 돈은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제가 100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 벌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100번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을 싫어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 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찾고 또 찾는 일. 근데 이거는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리스크 없이 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던 비용입니다. 스터디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끌고 간다 그러면 돈을 받을 거죠. 하지만 전 여러분들을 끌고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무료인 대신 열심히 안 하면 강제 퇴장입니다. 왜냐하면 스터디라는 것은 함께 열심히 하자고 모였던 사람인데 함께 열심히 안 해? 그럼 당연히 강제 퇴장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나와 맞지 않아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혼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비용을 내는 건 없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강의장 대여료, 음식, 간식, 여러분 저녁 식사 대부분 보면은 오후 1시쯤 모여서 오후 6시, 7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실비는 저희 거둘 겁니다. 그리고 1년에 1, 2회 정도 MT라든지 이런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만 함께 낼 것입니다. 비용을 보니까는 한 달에 12만 원 가량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뭐 저희 스터디 지금 작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모였을 때 1인당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나가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관리할 거 아닙니다. 저희 총무를 둔 다음에 그 총무가 관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방법은 원인베스트에서 결제를 합니다. 족장 결제 아니라면서 왜 결제해야 돼? 라고 하는데 100원입니다. 100원. 저희 홈페이지가 영원히 없습니다. 최소 결제 금액이 100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우리의 스터디의 비용은 100원입니다. 그리고 100원은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주시면은 저희가 지원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링크를 드릴 거예요. 2개를 드릴 겁니다. 네이버 폼과 구글 폼. 내용이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구글 폼에 적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폼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원인베스트 아이디 적고요. 이름 적고 닉네임 적고 연락처 적고 성별 적고 나이 적고 이메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업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베스트에서 꼭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수업을 들었고 난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낙찰, 매입 경험 자세하게 적어주시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입찰할 수 있다 없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신의 투자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사는 지역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신림동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일하는 곳은 송도야. 그래서 송도를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그 지역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업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 17번 이게 있습니다. 회원님이 가진 재능 중에서 스터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저는 세무사인데 제가 임장이라든지 다른 걸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매달 여러분들에게 세금에 대한 특강을 15분씩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 스터디원에게 도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임장을 안 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점수라든지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심 갖고 있는 공부에 투자, 자신이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모임에 들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그 기타 외에 더 적고 싶은 게 있고 더 보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방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주시면은 제가 함께 참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저작권이 너무나 심합니다. 유튜브라든지 인스타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투자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제 거 아니에요? 해서 막 고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보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뭐 실명과 얼굴 쓸 생각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보호될 거다. 하지만 그런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만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받을 것이고요. 8월 1일 날 서류 합격자 발표를 할 것이고요. 8월 10일 날 일요일 날 현장에서 저희 발표를 할 것입니다. 어떤 발표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기 8월 1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할 때 합격자 분들에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바로 스타트 할 것입니다. 뭐 바로 스타트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할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8월 30일 날 모였을 때 누구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8월 12일 날 바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출범을 할 것이고 그리고 8월 30일 날 첫 모임을 가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 드린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벌어주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고 내 꿈을 만들어가고 내 꿈을 실현시키는 모임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